혹시 저녁에 신발을 벗었는데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두세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유난히 많이 끼는 것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텐데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신호는 사실 우리 몸의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한 분이 급히 실려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68세 되신 어르신이었는데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며 등산도 즐겨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시게 된 거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평생 인공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할 뻔한 상황이었죠. 나중에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사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충분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다리가 자주 붓고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올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셨던 거죠. 또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도 눈치채셨지만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좀 진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해 보이던 증상들이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였던 겁니다. 이처럼 신장은 의학계에서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성을 돕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신장을 되살리고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나도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발목 부종이나 거품류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욱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처럼 재생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대신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신장 이식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신장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는 남아있는 신장 기능만 잘 보호하고 관리해도 평생 내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하면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2세 되신 한 할머니는 당뇨로 인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5까지 올라가서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고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또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고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하셨죠. 그 결과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65세 남성분이었는데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방치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치료받으신 결과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계세요.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점입니다. 신장 질환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즉, 방치하면 계속 나빠지지만 반대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 호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편입니다. 보건소에서부터 대학병원까지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음식부터 생활습관, 그리고 정확한 검사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지킬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죠. 먼저 신장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순위별로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아마씨 오일입니다. 아마씨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이 성분이 왜 신장에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은 실제로 미세 혈관들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고 섬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미세 혈관들은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마씨 오일의 오메가3는 바로 이런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마씨 오일은 고온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요리할 때 넣지 마시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요즘 건강한 채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케일에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신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신장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키는데 케일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신장세포에 방패를 씌워주는 셈이죠.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케일을 드실 때는 잘게 찢어서 5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더 활성화됩니다. 또한 케일을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얻고 양질의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 1위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수천 년 전부터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어요. 생강의 가장 큰 장점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2가지 원인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인데 생강은 이 2가지를 동시에 완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또한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생강차로 드시되 설탕을 많이 넣지 마세요. 대신 꿀을 조금만 넣거나 아예 그냥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해요. 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신장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에서 13g의 염분을 섭취한다고 해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은 하루 5g 이하입니다. 거의 3배나 많이 먹고 있는 셈이죠.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간장이나 소금에 음식을 푹 찍어 먹지 마시고 살짝만 찍어서 맛만 내는 정도로 하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구어서 드시면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들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진통제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의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약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신장에 더 부담을 줘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흰자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담배는 아예 끊으시는 것이 좋고 술은 남성 기준 하루 2잔, 여성 기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5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농축된 노폐물을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앞서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럼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다만 신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병원에서 신장 환자분들에게 안내하는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건강한 분들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신장 초기 손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체중 1kg당 0.8g으로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60kg이면 48g 정도죠. 신장 중기 이후 투석 전 단계라면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60kg이면 36에서 48g 정도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단백질이 투석 과정에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1kg당 1.01, 2g으로 다시 늘려야 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같은 20g의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좋은 단백질로는 달걀, 흰자, 흰살 생선 명태, 대구, 가자미, 닭 가슴살 껍질 제거, 저지방 유제품, 두부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단백질은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육햄, 소시지, 내장류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흰자 2개로 오믈렛을 만들어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찌개나 생선구이를 드세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나 흰살 생선 조림이 좋습니다. 중요한 팁,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근육 손실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단백질까지 줄이면 더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어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가벼운 아령 들기, 벽, 팔굽혀펴기 같은 것들을 하루 10분에서 15분씩 하시면 됩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은 양의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면서 신장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장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정말 조용한 장기거든요.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품료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장의 필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발목 부종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2~3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신장에서 만드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기존 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질환이 신장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 검사는 의외로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 혈뇨, 세균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5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혈액 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아틴인 요소질소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로 신장 기능이 몇 %나 남아있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기가 번거롭고 비용도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적극 이용하세요. 전국 어디든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동네 내과 역시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합쳐도 1만 원 내외면 충분합니다. 국가건강검진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죠.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받는 국가건강검진에도 신장기능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내과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미루다가는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은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평생 건강한 신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행동하시는 분들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음식을 배웠습니다. 아마시 오일로 혈관을 보호하고 케일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며 생강으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염분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 금연과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말이에요. 또한 신장 상태에 따른 단백질 섭취 가이드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영양관리법을 배웠고 마지막으로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장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혈압 조절기이며 동시에 건강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신장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투석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무엇보다 신장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생강차 한 잔 우려 마시는 것, 진통제 대신 온찜질로 아픈 곳을 달래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신장을 위한 실천을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스스로에게는 강력한 다짐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실천해 보신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 정보를 나누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